밤 11시가 넘은 어느 가정집 식탁 위에 반쯤 식은 컵라면과 지우개 가루가 수북이 쌓인 수학 문제집이 놓여 있습니다. 11살 아이의 눈가에는 울음을 참은 자국이 남아 있고 그 옆에 앉은 엄마의 한숨 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이 풍경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아마 당신의 아이도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학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 아이들과 그 손을 놓지 않으려는 부모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1월 전국 초중고 학생 6,3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는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는 질문에 전체의 30%가 넘는 학생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40%, 중학교 3학년은 33%,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도 이미 18%에 달합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의 80%가 초등학교 5학년 분수 단원에서 처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분수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토록 많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걸까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아이들은 수학과 비교적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사과 5개에서 2개를 먹으면 3개가 남는다는 것은 손가락을 꼽아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학년이 되는 순간 수학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4분의 3이라는 숫자 앞에서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하나였던 사과를 4조각으로 나눈 뒤 3조각만 가져오라는 개념은 아이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혼란을 안겨줍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약분과 통분이라는 쌍둥이 괴물이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약분은 분자와 분모를 같은 수로 나누는 것이고 통분은 분모를 같게 맞추는 것인데 이것을 해내려면 약수와 배수 개념이 완벽해야 하고 구구단이 흔들리는 아이에게 약수를 구하라는 것은 걷지도 못하는 아기에게 달리기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5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이면 교실 안에서는 조용한 분열이 일어납니다.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어올리는 아이가 있는 반면 구겨진 시험지를 책가방 깊숙이 숨기는 아이도 있고 그 구겨진 시험지를 숨기는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는 나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한번 나는 못한다고 믿기 시작한 아이는 문제를 읽기도 전에 포기하고 선생님이 칠판에 분수를 적는 순간 눈이 풀리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2026년 조사에서 초등학생의 73%가 수학 때문에 과도한 압박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는데 10명 중 7명이 넘는 아이들이 수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교육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4학년까지는 구체적인 물건을 세고 더하고 빼는 산술의 세계지만 5학년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의 세계로 갑자기 도약해야 합니다. 평지를 걷던 아이에게 아무런 준비 없이 절벽을 오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매년 3월 전국의 5학년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선행학습이라는 이름의 독약입니다. 불안한 부모들이 아이를 학원으로 보내 한두 학기 앞선 내용을 미리 공부시키지만 기초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위층을 올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진다는 단순한 진실을 간과합니다. 구구단도 흔들리는 아이가 학원에서 중학교 방정식을 풀고 있는 기막힌 풍경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아이가 틀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보이는 반응이 아이의 수학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이것도 못 풀어라는 한마디가 아이의 뇌에서 수학 불안이라는 감정을 심어버리면 아이는 수학 문제를 보는 것만으로도 실제 신체적 고통과 유사한 반응을 보입니다. 수학 문제집을 펼치면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아이의 뇌가 진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이가 정확히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5학년 분수가 안 되는 아이의 진짜 문제는 4학년 곱셈 나눗셈에 있을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3학년 구구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하듯 열이 난다고 해열제만 먹이면 열은 내려가지만 병은 낫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한 걸음 뒤로 가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5학년 아이가 분수를 못한다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3학년, 4학년 내용으로 돌아가서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하는데 이것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 틀려도 괜찮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학 교육자 조 볼로 교수는 실수야말로 뇌가 성장하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문제를 틀렸을 때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왜 틀렸어라는 말 한마디가 그 회로를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아이가 틀렸을 때 한번 같이 해볼까 하며 어디서 헷갈렸는지 함께 찾아주는 것이 100번의 학원 수업보다 강력합니다. 네 번째는 수학을 일상 속에서 만나게 해주는 것인데, 오늘 저녁 치킨을 시켰을 때 내 식구가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분수 수업입니다. 수학이 교과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아이가 깨닫는 순간 수학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학부모가 온라인에 올린 글이 수만 명의 공감을 얻었는데, 5학년 아들이 수학 시험에서 30점을 받아온 날 밤 아이 방에서 소리죽여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모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아주었고, 다음날 학원을 끊고 매일 저녁 30분씩 3학년 수학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아이는 분수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6월 뒤에는 수학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말했으며, 1년이 지났을 때 성적은 30점에서 85점까지 올랐습니다. 성적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아이가 스스로 수학 문제집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지만, 수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5학년 부모님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아이 옆에 앉아서 학원 숙제 다 했냐가 아니라 오늘 수학 시간에 뭘 배웠어라고 물어봐 주시고, 아이가 모르겠다고 하면 그게 정상이야, 엄마 아빠도 어렸을 때 그랬어라고 말해 주십시오. 수학을 포기한 아이는 한 과목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포기한 것이고,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한 것이기에 우리가 지켜줘야 할 것은 아이의 성적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입니다. 5학년 수학이 어렵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고 돌아보고 다시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아이 수학 인생의 진짜 시작입니다.